네, 수급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이 아주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비교적 코스닥 시장 치고는 크다고 할 수 있는 130억 원대 순매수로 양매수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먼저 짚어보면서 이에 따른 전략 세워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포인트 단어부터 짚어주시죠. 예, 수급 포인트 어저께 약간 좀 혼란스럽게 했죠. 투신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소 좀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는 기관, 특히 이제 투신의 공격적인 매도가 시장을 좀 힘들게 했죠. 하지만 기조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에는 그들의 힘은 약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약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코스피 지수와 펀드 유출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펀드 유출입을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을 대충 우리가 유추도 할 수 있죠. 보시면은 4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고요. 위쪽에 까만색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2,000을 갔다가 1,800을 한번 깼다가 그 다음에 지금 1900포인트에 와 있죠. 현재까지 이런 흐름을 지수는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펀드 유출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파란막대가 펀드가 유출되고 있는 거죠. 지수가 2000포인트로 접근할수록 유출되다가 피크를 이루는 것은 2000포인트에서 대규모의 환매가 나옵니다. 거의 뭐 한 2500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20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펀드 환매로 볼 때는, 지금으로 볼 때는 넘사벽이라 그러죠. 굉장히 넘기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 강한 저항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2000포인트의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하면서 펀드 유출을 보시면은 1950포인트 정도로 오게 되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다가 1800포인트 깰 때도 보시면은 돈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다가 회복 국면에서 보시면은 펀드 유입이 약해지고 1900포인트를 오니까 이렇게 다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펀드 유출을 봤을 때 시장은 1900포인트가 저항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규모로 볼 때는 저항점이 약하죠. 자, 그 점은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해외 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펀드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해외 펀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역시도 국내 수급 주체들의 힘을,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힘이 없는 기관, 특히 투신권의 흐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해서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 그 속에서 또 춤추는 종목들은 기관의 몫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현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운수장비 쪽으로는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자동차 쪽에 완전히 꽂힐 것 같습니다. 투심이. 자, 외국인 보시면은 일단 전기전자 쪽에 매도는 여전히 나오고요. 전기전자 건설 쪽에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운수장비, 화학,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외국인 보시면은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잡혀 있죠. 일본 이슈도 있고, 실적 이슈도 있고, 이미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도 있고 등등 감안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쪽에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타 한국전력 또 LG U+가 강세죠. 굉장히 실적이 역시 최고더라는 얘기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좀 굵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속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가지 약간 엇갈립니다. 철강이라든지 통신, 건설, 화학 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 그리고 또 전기전자가 매수가 잡히고 있죠. 이게 좀 특징적이고 서비스 업종 매수인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기아차,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 잡히게 되겠고요. 자, KT가 하나 끼어 있는데 그 외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졌던가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는 일단 되고 있더라. 자, 요 점도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1900선 아래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서인지 1900선 안착,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작은 저항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900포인트 안착 과정입니다. 안착 테스트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선택이라는 것은, 첫째는 대형주의 짧은 순환매, 지금 순환매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화학 등등에서 돌고 있거든요. 자, 이 순환매에 동참을 하시든지, 다만 동참하실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은
짧은 매매는 역시 기관 쪽을 잘 보셔야 되겠죠. 기관 매매를 잘 보셔야 되고 외국인 쪽은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번 하이넥스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수급과 대차 잔고를 잘 보시면서 대형주 순환매에 동참하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보통 이런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지수는 고정이 되죠. 박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을 가져오게 되면은 중소형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실적 우량 개별주 쪽에서 중기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든지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개별주 쪽을 길게 가져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이 우량한 개별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